서울 마포구에 내 명의로 된 3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나는 무려 5년 동안 3,000원이 넘는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런데 겉보기엔 그저 사람 좋아 보이던 공무원 약혼자라는 인간이 혼인신고를 하루 앞둔 밤, 반지하에 사는 자기 부모에게 내 집 현관문 마스터키를 몰래 넘겼다. 홈캠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마치 제 영지를 순시하듯 내 냉장고를 뒤집어 엎는 꼴을 지켜보며 나는 말없이 얼음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내 피땀 어린 돈을 짓밟고 계급을 뛰어넘으시겠다.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혼인신고 날 너희 온 가족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진짜 지옥이 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삐빅. 현관의 도어록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리며 묵직한 방화문이 틈을 벌렸다. 외국계 기업의 중간 관리자인 강은정은 문을 밀고 들어가 습관적으로 벽면의 스위치를 더듬었다. 거실의 천장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주말 내내 10시간이나 연달아 야근을 한 탓에 그녀의 양어깨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발에 신겨있던 하이힐을 툭 벗어 던지고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으려던 찰나 그녀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밝은색 원목 마루 위에 거무스름한 발자국 반개가 떡하니 찍혀 있었다. 발 사이즈는 제법 컸고 가장자리에는 말라붙은 흙먼지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이건 절대 그녀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어젯밤 그녀가 2번이나 박박 닦아놓았던 마루의 상태는 더더욱 아니었다. 은정의 시선이 발자국이 이어진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자국은 복도를 지나 툭툭 끊기듯 이어지더니 주방의 냉장고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다가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훅 끼치는 냉기와 함께 푹 쉰 마늘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정은 질끈 눈을 감았다. 평소 그녀의 냉장고에는 생수와 몇 가지 간단한 밀폐용기만이 강박적일 만큼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원래 맨 앞쪽에 세 줄로 늘어서 있던 생수병들은 가장 안쪽으로 거칠게 밀려나 있었고 몇 병은 아예 칸막이 위로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테두리가 누렇게 변색된 커다란 낡은 플라스틱 통 4개가 꽉꽉 들어차 있었다. 덜 닫힌 뚜껑 틈새로 붉은 김치 국물이 새어나와 투명한 유리 선반 위로 뚝뚝 떨어져 암적색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먹어보지 않아도 단박에 알 수 있는 냄새였다. 푹 쉬어 빠진 밑반찬 냄새. 은정은 그 통들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 도어록 연동 앱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고 출입 기록 로그가 떴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오늘 아침 그녀가 출근한 기록 외에 어제 날짜 목록에 눈을 찌르는 짙은 색의 텍스트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다. 오후 3시 45분. 출입 방식, 예비용 스마트키. 은정은 그 글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30평짜리 아파트는 그녀가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3,000원이 넘는 모든 음료를 포기해가며 맛바꾼 결실이었다. 이곳의 모든 공간, 모든 열쇠는 오직 그녀만의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던 그 예비용 카드를 3개월 전 약혼자 박도윤이 어차피 결혼하면 계속 쓸 텐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 챙겨줄게 라는 핑계를 대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간 것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싱크대 상판 위에 엎어두고 얼음물을 한 잔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의 텁텁함이 차가운 물줄기에 씻겨 내려갔다. 30분 후 현관에서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단 공무원인 박도윤이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입가에 습관적인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은정아, 여태 야근했어?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 사왔는데. 그의 마른 거실에 흐르는 비정상적으로 서늘한 침묵에 의해 싹둑 잘려나갔다. 은정은 소파에 앉은 채 그가 신발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제 오후에 누가 여기 왔었어? 도윤이 신발을 벗던 동작을 멈칫했다. 그는 허리를 펴고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더니 표정을 재빨리 바꾸며
질책과 포용이 섞인 듯한 얼굴을 했다. 너 도어록 기록 뒤져봤어? 참나, 뭘 그렇게 의심이 많아. 어머니가 다녀가셨어. 난 어머니한테 출입카드 드린 적 없어. 아유, 어머니가 너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 봐 걱정되셔서 지하철을 1시간이나 타고 오셔서는 부엌에서 제일 자신 있는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오신 거야? 노인네가 다리도 안 좋으신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셨다고. 너는 어떻게 사람을 범인 취급하듯이 꼬치꼬치 캐묻냐. 도윤이 다가와 은정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은정은 몸을 피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가 당신 카드로 들어왔잖아. 나한테 미리 한마디 묻지도 않고. 도윤이 한숨을 푹 쉬며 손을 거두고는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마치 어른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듯 말했다. 은정아, 너는 가족끼리 이 정도 정을 나누는 것조차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야겠어?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야. 시어머니가 아들 살 집에 반찬 좀 갖다 놓겠다는데 뭐 미리 신청서라도 써서 내야 돼? 내가 회사에서 깐깐하게 구는 건 그렇다 쳐도 가족한테까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구니까 사람이 참 정떨어지려 그런다. 은정은 훈계를 늘어놓느라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에는 항상 아주 작은 기포들이 먼저 뽀글거리며 올라오는 법이다. 지금 그녀의 기분이 딱 그랬다. 5년 동안 도윤이 보여주었던 그 배려와 양보가 지금 이 순간적하고 균열을 일으키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알았어, 은정이 나직하게 말했다. 도윤은 그녀가 한 발 물러선 줄 알고 금세 다정한 미소를 되찾더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야지. 내일 구청에 혼인 신고 하러 갈 건데 이런 사소한 일로 기분 망치지 말자고. 어머니도 다 우리 잘 살라고 그러신 거니까? 그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내일 입을 정장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다. 도어록이 다시 한번 닫힘음을 내고 아파트 전체가 쥐죽은 듯한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는 냉장고 속의 얼룩을 닦아내는 대신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서랍을 뒤져 원래는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샀다가 결국 키우지 않게 되어 방치해 두었던 초소형 홈캠 2대를 꺼냈다. 짙게 달린 밑받침이 있는 까만색 작은 정사각형 기기였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첫 번째 기기를 TV 장식장 구석에 놓인 화분 잎사귀 뒤에 고정했다. 렌즈는 현관과 거실의 절반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 두 번째 기기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방 천장 조명 가장자리에 붙여 식탁과 싱크대 전체가 내려다 보이도록 설치했다. 전원을 연결하자 붉은색 상태 표시등이 2번 깜빡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서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는지 마이크 수음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정은 세면대 앞에서 풀 메이크업을 마쳤다. 그녀는 피디 깔끔하게 떨어지는 짙은 회색 정장 재킷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넘겼다. 오전 8시 정각. 그녀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경기도 물류센터에 다녀와야 해. 오늘 밤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내일 아침 혼인신고는 1시간만 미뤄서 구청에서 봐.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금세 사라졌다. 도윤의 답장은 짤막했다. 알았어.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조심해서 다녀와. 은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섰다. 그녀는 경기도로 가지 않았다. 30분 후, 그녀는 마포구 반대편에 있는 개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2개의 홈캠 화면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9시 10분, 10시, 11시 45분. 모니터 하단에 알림 메시지가 떴다. 화면 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은정이 이어폰을 꽂았다. 화면 속 현관문이 열렸다. 세 사람이 차례로 들어왔다. 맨 앞장선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 조영숙이었다. 그녀는 실내화로 갈아 신지도 않고 흙먼지가 묻은 낡은 구두를 신은 채 은정이 어제 막 닦아놓은 마루 위를 성큼성큼 밟고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예비 시아버지 박상호였고 마지막이 박도윤이었다. 아이고, 비밀번호 안 누르고 카드만 대면 띡 열리고 역시 서울 고급 아파트는 다르네. 조영숙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탐욕과 신기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투였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소파 가장자리의 가죽을 손으로 쓱 훑었다. 도윤이 문을 닫으며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은정이 집에 없을 때는 언제든지 와보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집애도 참, 내일이 당장 혼인신고인데 오늘은 또 무슨 출장을 간다고 설쳐. 조영숙이 입술을 비죽이더니 거실을 가로질러 곧장 안방 쪽으로 향했다. 은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안방에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은정은 마이크가 잡아내는 소리에만 의존해야 했다. 안방 안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아이고, 침대 시트 이거 실크 아니야? 미끌미끌해서 사람이나 제대로 자겠어. 조영숙의 목소리가 서랍을 드르륵 여는 소리, 화장품 병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방에서 들려왔다. 어머니, 은정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딘가 건성건성했다. 좀 만지면 어때서? 이제 곧 한 식구 될 텐데. 너희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 좀 봐라. 몽땅 다 꼬부랑 글씨네. 이 여자는 씀씀이가 너무 해퍼. 이렇게 비싼 화장품이나 척척 사서 쓰고 아껴 쓸 줄을 모른다니까. 조영숙의 목소리가 한껏 날카로워졌다. 내일 혼인신고하고 나면 그 월급 통장은 무조건 내가 관리해야겠다. 남자가 꽉 잡고 살지 않으면 여자가 돈 벌어서 죄다 제 몸치장하는데 써버리지 살림에 신경이나 쓰겠냐? 곧이어 쾅 하고 서랍을 세게 닫는 소리가 났다. 같은 시각 거실 화면 속에서는 박상호가 베란다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한강뷰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더니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능숙하게 불을 붙였다. 은정이 평소 단 한 줌의 담배 냄새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거실에 옅은 푸른색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아버지, 거기 재떨이 없는데요. 안방에서 나온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약간 목소리를 낮춰 주의를 주었다. 박상호는 자랑스러운 서울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더니 베란다 가장자리 틈새에다 담뱃재를 툭툭 털어냈다. 잘했다, 도윤아. 그가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집, 터가 참 좋구나. 내일 혼인신고만 마치면 이 집은 너희들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거다. 서울 집값이 오죽 비싸냐. 다음 달에 내 동생더러 북향 작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식구끼리 뭉쳐 살아야지.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아버지, 거긴 은정이가 서재로 쓴다고 한 방인데 무슨 얼어 죽을 서재?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애나 키울 것이지. 서재에서 책은 무슨 책을 본다고. 안방에서 따라 나온 조영숙이 쏘아붙였다. 그녀의 손에는 은정이 아끼는 실크숄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걸 헝겊 쪼가리 다루듯 소파 위로 휙 던져버렸다. 아니, 친동생은 밖에서 반지하 색방살이를 하는데 형이랑 형수라는 것들이 이렇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이치에 맞아? 박상호가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내 어미 말이 맞다. 어차피 걔 임신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을 텐데 여자가 돈줄이 끊기면 이 집안의 주도권은 다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 그때 가서 지가 무슨 배짱으로 반대를 하겠냐? 화면 속의 도윤은 2초간 침묵했다. 그 2초의 찰나 동안 은정은 이어폰 너머로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마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5년을 사귀며 늘 다정하게 속삭여주던 그 남자가 과연 무슨 대답을 할지. 모니터 속 도윤의 입꼬리가 비굴할 만치 만족스러운 호선을 그렸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은정이는 말 잘 들을 겁니다. 동생 들어오면 다 생활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라고 구슬릴게요. 걔도 다 이해할 겁니다. 노트북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빛이 은정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이어폰 너머로 새 식구는 작은 방을 어떻게 꾸밀지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조영숙은 아예 시댁 제사를 이 아파트 거실로 옮겨와 지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은정은 이어폰을 빼고 천천히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마치 한겨울 눈밭에 밤새 내놓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갔다. 저기요, 얼음만 가득 채워서 한 컵 주시겠어요? 물은 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이내 얼음이 가득 담긴 컵을 건넸다. 은정은 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지 않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털어넣고는 와그작 씹어 부쉈다. 치아 사이로 얼음이 산산조각 나며 극도의 냉기가 구강을 타고 위장까지 날카롭게 찔러 들어갔다. 구역질과 함께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던 불쾌감이 그 차가움에 억눌려 쑥 가라앉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 앱을 열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늘 밤 11시에 마포구 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도어록을 바꾸려고요. 최고급형으로 강제 해체 방지 기능 있는 걸로요. 늦은 밤 11시 40분. 마포구 아파트 복도.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다. 열쇠 수리 기사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공구로 기존 스마트 도어록을 해체하고 있었다. 무거운 금속 패널이 뜯겨나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은정은 그 옆에 서서 도어록 내부의 복잡한 배선이 뽑혀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0분 뒤 새로운 짙은 회색 도어록이 방화문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이제 기존에 쓰시던 카드키나 지문 데이터는 전부 초기화되었습니다. 기사가 포장을 뜯은 새 마스터키 하나를 건넸다. 은정은 기사가 보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바로 6자리 숫자를 꾹꾹 눌렀다. 도어록에서 경쾌한 잠금음이 울렸다.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했다. 이 1초를 기점으로 그녀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불쑥불쑥 침입할 수 없게 되었다. 기사를 돌려보낸 뒤 은정은 몸을 돌려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현관 수납장 앞으로 걸어가 맨 아래 칸 서랍을 열고 특대형 검은색 쓰레기 봉투 한 롤을 꺼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루 위에서 건조하게 울렸다. 그녀는 박상호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내어주기로 점찍었던 그 객실로 직진했다. 옷장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남성용 정장 몇 벌이 걸려 있었다. 박도윤이 내일 혼인신고할 때 구김없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며칠 전 미리 가져다 걸어둔 것들이었다. 서랍 안에는 대충 개어 넣은 남자 속옷과 양말들이 쑤셔 박혀 있었다. 은정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옷걸이를 쥔 채 정장을 와락 뜯어내듯 거칠게 잡아당겨 검은 비닐봉지 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어서 서랍 속의 속옷, 침대 혁탁 위에 있던 면도기까지 모든 물건이 단 한마디의 혼잣말도 없이 봉투 속으로 처박혔다. 기계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봉투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통 4개를 통째로 끄집어내어 밖으로 줄줄 새어나온 붉은 김치 국물까지 몽땅 두 번째 검은 쓰레기 봉투 안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묶음끈을 잡아당겨 절대로 풀리지 않게 꽉 묶어버렸다. 새벽 1시. 은정은 거대한 검은색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옆에는 대형 폐기물을 모아두는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나무 판자, 더미 옆에 봉투를 내동댕이 쳤다. 주머니에서 아파트 관리실 무인기기로 뽑아온 노란색 신고 필증 2장을 꺼냈다. 그녀가 직접 결제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경수증이었다. 그녀는 스티커의 뒷면을 떼어내어 검은 쓰레기 봉투 위에 반듯하게 붙였다.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 반이었다. 은정은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스탠드 조명을 켰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다. 수많은 이체 내역이 주르륵 떴다. 그녀는 능숙하게 수취인이 박도윤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만 필터링했다. 금액 1천만 원 적용, 신혼집 가전제품 계약금. 금액 1,500만 원 적용, 예식장 가계약금. 금액 2,500만 원 적용, 시가급전.
총액 5천만 원에 지난 1년 동안 도윤은 항상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손을 벌렸고 결혼하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내가 다 관리하게 해줄게 라는 발림말을 늘어놓았었다. 은정이 빈 문서 파일을 띄웠다. 심야의 정막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렸다. 그것은 내용 증명서였다. 문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기한 3일 내에 위 금액 전액을 반환할 것, 기한을 넘길 경우 즉각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하며 채무자의 직장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것임. 저장 버튼을 클릭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이 모든 일을 끝마친 은정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시계바늘은 새벽 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깊이 잠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아무런 온도도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몇 시간 후면 구청 문이 열릴 것이다. 악을 쓰며 싸울 필요도 없고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욕을 퍼부을 필요도 없다. 내일 그녀는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침을 선사할 것이다. 오전 9시 15분. 서울의 모 구청 민원실 안. 번호표 발급기에 건조한 기계음이 대기 번호를 부르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는 플라스틱 대기의자 여러 줄이 놓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이 어찌나 센지 피부에 오소소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강은정은 뒷줄에 앉아 무릎 위에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각이 빳빳하게 잡힌 새까만 정장 재킷에 순백색 실크 셔츠를 받쳐 입었고 머리카락은 단색 비녀로 찔러 넣어 잔머리 하나 없이 꽉 틀어 올렸다. 평소 외국계 기업 본사에 연간 실적 보고를 하러 갈 때나 꺼내 입던 전투복이었다. 빈자리 3개를 사이에 두고 박도윤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윤은 오늘 갓 대여한 게 뻔히 티가 나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어색한 뽕이 들어가 있었고 바지 기장도 맞지 않아 발목 쪽에 주름이 잔뜩 져서는 물 빠진 검정 면양말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그는 넥타이 매듭을 계속 손으로 잡아당기며 목 주변을 어떻게든 느슨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가운데 앉은 예비 시어머니 조영숙은 촌스러운 색깔의 화려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암적색 치마폭이 플라스틱 의자 위를 넓게 덮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어젯밤 동네 미용실에서 갓하고 온 것이 분명한 듯 헤어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예비 시아버지 박상호는 물 빠진 회색 점퍼 차림이었지만 의자에 앉아있으면서도 상체를 뒤로 젖히고 뒷짐을 진 채 어떻게든 집안의 가장다운 위엄을 내뿜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참나, 서울 공무원들 일처리 속도 군뱅이 같은 것 좀 보소. 조영숙이 허벅지를 탁 치며 말했다. 비교적 조용한 민원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독 튀었고 앞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다. 우리가 세금 내고 사는 시민들인데 결혼 하나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세월을 기다려야 해? 도윤아, 너희 부서도 일처리 이따위로 느려 터졌냐? 도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어머니, 여기 구청이에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앞에 2명만 빠지면 저희 차례예요. 뭐 어때서 이래? 조영숙은 전혀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온 민원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듯한 기세로 계속 떠들었다. 오늘이 우리 집안 며느리 들이는 큰날인데 이따 수속 다 받고 나면 그 마포구 아파트는 우리 박씨 집안 명의로 딱 올라가는 거라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속이 다 후련하네. 내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마루 바닥이며 통유리창이며 아유, 기가 막히게 으리으리하더라. 상호 아빠, 안 그래요? 박상호가 헛기침을 하더니 벽에 걸린 전광판에서 시선을 거두고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여자란 자고로 밖에서 돈을 얼마를 벌어오든 결국 시댁 호적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법이야? 그 아파트는 앞으로 우리 집안이 서울에 뿌리내릴 근간이 될 거다. 다음 달에 둘째가 거기로 들어가면 그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지. 은정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붉은색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정면의 전광판만 응시했다. 그녀의 호흡은 가슴에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5년이라는 시간,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점심은 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커피는 회사 탕비실에 무료 티백으로 대신했었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이 근검절약할 줄 알고 성실한 남자와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었다. 이제 와서 들으니 저들의 말은 마치 거친 사포로 살갗을 박박 문지르는 것처럼 역겨웠다. 은정아, 도윤이 몸을 반쯤 돌리며 수천 번은 연습했을 그 다정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어제 출장 다녀오느라 피곤했지? 안색이 별로 안 좋네. 이따 사인 다 끝나면 내가 너 제일 좋아하는 설렁탕집 데려갈게. 든든하게 한 그릇 먹고 기력 좀 보충하자. 은정이 마침내 고개를 돌려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평범한 얼굴, 어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정의 눈에는 사냥감을 서둘러 올가매고 싶어 안달난 그의 번득이는 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 안 고파. 은정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다. 아이고, 배가 안 고프면 쓰나. 조영숙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며 도윤을 지나쳐 은정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다. 결혼하면 곧바로 애부터 가져야 하는데 몸 관리를 그렇게 부실하게 해서 어쩌려고. 참, 은정아. 내가 오늘 여기서 확실히 못을 박아두마. 내가 밖에서 회사 다니는 건 알지만 우리 박씨 집안 문턱을 넘은 이상 지킬 도리는 챙겨야 한다. 내일 아침 6시에 늦지 않게 우리 반지하 집으로 와서 미역국 끓여라. 새아가 들어오고 첫 아침상은 내가 차리는 게 어른에 대한 기본 도리다. 알아들었지? 은정은 값싼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허옇게 뜬 조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정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어머니 계획이 참으로 철저하시네요. 조영숙은 그 말 속에 담긴 영하의 온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금태를 두른 앞니를 드러내며 득의양양하게 웃어 젖혔다. 당연하지. 이따 혼인신고 마치면 내 월급 통장도 나한테 다 넘겨라. 도윤이 말 들어보니 내가 씀씀이가 그렇게 해프다며? 꼬부랑 글씨 쓰여있는 비싼 화장품이나 척척 사고 말이야. 앞으로 너희 생활비는 매달 내가 정해준 용돈으로만 써. 남은 돈은 내가 잘 모아뒀다가 우리 둘째 학원비 보태는 데 쓸 거니까. 다 한 식구인데 당연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지. 딩동. 건조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214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잔뜩 구겨진 번호표를 꺼내 들었다. 우리 차례다. 은정아, 가자. 4번 창구의 담당 직원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도윤이 내민 신분증 2장을 받아 시스템에서 대조해본 뒤 카운터 아래에서 빳빳한 새 혼인신고서를 꺼내 두 사람 앞에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두 분, 먼저 위쪽에 적힌 인적사항부터 확인해주세요. 이상이 없으시면 오른쪽 아래 신청인 란에 각자 성함을 적으시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적인 능숙한 말투였다. 도윤은 안달이 난 듯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볼펜을 꺼내 들었다. 그는 적혀있는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남편 쪽 신청인 란에 재빠르게 박도윤 석자를 휘갈겨 쓰고는 펜을 은정에게 건넸다. 은정아, 얼른 사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감이 배어 있었다. 은정은 그 펜을 받으려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앞에 조용히 선 채 까만 글씨가 빼곡하게 인쇄된 그 종이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 빈칸에 강은정이라는 세 글자를 적어 넣기만 하면 그녀는 법적으로 옆에 있는 이 남자, 그리고 그 뒤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그의 부모와 죽을 때까지 단단히 올가매이게 되는 것이다. 왜 펜을 안 받아? 허공에 뜬 도윤의 손이 멈칫했고 얼굴의 미소가 약간 굳어졌다. 두 사람 뒤에 서 있던 조영숙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쑥 치고 나오더니 거친 손가락으로 카운터의 유리 칸막이를 쿡쿡 찌르며 귀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얼른 도장 안 찍고 뭐 해? 우리 당장 은행 가서 아파트 공동명의 수속도 밟아야 되는데. 직원은 고개를 들어 은정과 조영숙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길은 멈춰 있었다. 은정이 그 펜을 건네받았다.
플라스틱 펜대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반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펜촉은 종이 위에서 1c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허공에 멈춰섰다.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사인만 하면 우리는 현금 인출기와 기생충의 관계가 되는 거지, 안 그래? 은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카운터에 바짝 붙은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반쯤 뻗었던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안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떨렸고 눈빛에는 일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익숙하고도 억압적인 그 부드러움으로 재빨리 포장되었다. 은정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제 야근하느라 무리해서 열이라도 나는 거야. 그는 뒤에 선 부모의 시선을 자기 몸으로 가리려 애쓰며 목소리를 꾹 눌러 말했다. 장난치지 마. 직원분 보고 계시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사인해. 은정의 손목에 힘이 탁 풀렸다. 딱 하는 가벼운 소리. 볼펜이 대리석 상판 위로 떨어지더니 완만한 경사를 타고 굴러가 카운터 가장자리에 멈췄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박도윤과 그 뒤의 부모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나 열안나의 은정이 손을 들어 서류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는 코트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풀어 잠금을 해제했다. 화면이 밝아졌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두어 번 미끄러지더니 음성 파일 하나를 터치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 너 지금 네 집게 이름 부르듯 뭉그적거리고 있는 거냐? 아무런 진전이 없자 완전히 인내심을 잃어버린 조영숙이 거칠에마저 내던져버리고 대놓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사인 하나 하라는데 무슨 사람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는 것 마냥 굴어. 내가 안 하면 우리 도윤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빌기라도 할 줄 알았냐? 주제 파악을 못해도 유분수지. 은정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넓고 조용한 구청 민원실 한가운데서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생뚱맞았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약간의 잡음이 섞인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말소리였다. 아이고, 비밀번호 안 누르고 카드만 대면 띡 열리고 역시 서울 고급 아파트는 다르네. 조영숙의 목소리였다. 소름 돋게 선명했고 심지어 감탄할 때 섞여 나오는 그 특유의 콧소리마저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었다. 민원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사람 몇몇이 즉각 고개를 번쩍 들고는 4번 창구 쪽으로 시선을 꽂았다. 직원의 손가락은 완전히 키보드에서 떨어졌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세등등하던 조영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은정의 손에 들린 그 까만 직사각형 금속 덩어리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음성 파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되었다. 아이고, 침대 시트 이거 실크 아니야? 미끌미끌해서 사람이나 제대로 자겠어? 이 여자는 씀씀이가 너무 해퍼. 이렇게 비싼 화장품이나 척척 사서 쓰고 아껴 쓸 줄을 모른다니까. 내일 혼인신고하고 나면 그 월급 통장은 무조건 내가 관리해야겠다. 남자가 꽉 잡고 살지 않으면 여자가 돈 벌어서 죄다 제 몸치장하는데 써버리지 살림에 신경이나 쓰겠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랍을 거칠게 닫아버리는 쾅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뺨 때리기가 되어 이 세 식구의 얼굴을 찰지게 후려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상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줄곧 뒷짐을 지고 있던 두 손을 획 빼내며 그의 얼굴빛은 불그락푸르락하다 이내 시퍼렇게 질려갔다. 이 독사 같은 기집애가 지 집에다 도청 장치를 달아놔. 은정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음성 파일이 계속 재생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잘했다, 도윤아. 아나무인격이던 박상호 본인의 바리톤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이 집, 터가 참 좋구나. 내일 혼인신고만 마치면 이 집은 너희들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거다. 서울 집값이 오죽 비싸냐. 다음 달에 내 동생더러 북향 작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식구끼리 뭉쳐 살아야지. 민원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옆 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 대화를 멈췄다. 앞서 짜증 섞인 불만을 내비치던 시선들은 이제 온통 경멸과 경악으로 뒤바뀌어 수백 개의 바늘처럼 박씨 일가 세 사람의 온몸에 꽂히고 있었다. 도윤의 안색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입술은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렸다. 꺼 은정아, 제발 꺼.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애원하듯 패닉에 빠진 투로 말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은정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은정은 재빠르게 반걸음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예 스마트폰을 조금 더 높이 쳐들었다. 스피커에서 도윤 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은정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비친 적 없었던 극도로 비굴하고도 계산적인 말투였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은정이는 말 잘 들을 겁니다. 어차피 걔 임신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을 텐데 여자가 돈줄이 끊기면 이 집안의 주도권은 다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 그때 가서 지가 무슨 배짱으로 반대를 하겠어요. 녹음 파일이 끝났다. 은정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 민원실 안에는 숨막힐 듯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천장의 에어컨 통풍구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다. 카운터 안의 직원은 말없이 그 혼인신고서를 자기 쪽으로 쓱 끌어당겼다. 도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재활용조차 안 되는 산업 폐기물을 보는 듯했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옆에서 줄을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에 남의 딸내미 재산 날름 삼키려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 다 있네. 그 한마디가 마치 스위치라도 된 듯 정적을 깨뜨렸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옷은 멀쩡하게 차려입고서 알고 보니 여자 돈이나 뜯어먹고 뒤통수 칠 작정이었네. 온 식구가 작당을 해서 아주 동생까지 밀어넣고 생판 남의 집을 통째로 꿀꺽하려 한 거잖아. 소름 끼쳐. 저기다 도장 찍었으면 저 아가씨 인생은 뻔히 종치는 거였어. 그 웅성거림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를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박상호의 정수리에 들이붓는 것과 같았다. 그의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은정의 코앞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매서운 바람에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너 이 천하의 몹쓸 기집애.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어른을 뒷조사해. 어른이 한마디 하시면 얌전히 듣고 넘길 것이지. 그걸 몰래 녹음을 해. 이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냐. 박상호가 유리 칸막이에 침을 튀겨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도윤도 정신을 차렸다. 그는 주변의 손가락질과 시선이 온통 자신이 대여해서 입고 온 이 싸구려 정장 차림에 꽂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년 구급 공무원으로 살며 뼛속까지 쌓여왔던 열등감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뒤엉키면서 그는 그동안 덮어쓰고 있던 다정한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강은정, 도윤이 이를 갈며 극도의 분노로 삑살이 난 목소리를 내질렀다. 너 이거 사생활 침해고 불법 녹음이야. 이런 얄팍한 수작 부리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어머니는 그저 앞날에 살 신혼집 구경 한 번 하신 거고 아버지도 다 우리 가족 화목하게 살자고 하신 말씀이잖아. 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비열한 짓이나 꾸미고. 너 진짜 사람 실망하게 만드는데 재주 있다. 익숙한 가스라이팅. 뻔뻔한 적반하장. 은정은 길길이 날뛰느라 일그러진 그의 이목구비를 보며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다. 자기는 한때 이 남자가 화를 꾹꾹 참아내는 모습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도윤의 두 눈을 조용히 응시했다. 너 실망했니? 참 다행이네. 나는 아주 통쾌하거든. 은정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아주 경쾌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가 도윤에게 바짝 다가서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50cm도 채 남지 않았다. 비밀번호, 어젯밤에 싹 다 바꿨어. 강제 해체 방지 기능이 들어간 최고급 형 도어록으로. 오늘부터 너랑 내 부모,
우리 아파트 동 공동 현관문 근처에도 얼쩡거리지 마. 은정의 말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정밀한 수수용 메스처럼 도윤의 마지막 발악을 예리하게 난도질했다. 뭐라고? 조영숙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윤을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튀어나왔다. 내가 감히 자물쇠를 바꿔? 내가 무슨 권리로 문을 잠가? 거기가 우리 도윤이 신혼집인데? 이 미친년이 돌았나? 은정이 그녀를 싸늘하게 곁눈질했다. 참고로 말해두는데 은정의 시선이 다시 창백하게 질린 도윤의 얼굴로 돌아왔다. 내가 작은 방에 미리 갖다 놓은 그 싸구려 양복 쪼가리들이랑 다 늘어난 구질구질한 팬티들.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친히 배달해 주신 코를 찌르다 못해 썩는 내가 진동하던 그 김치통들까지. 어제 새벽에 내가 싹 다 검은 비닐에 싸서 우리 아파트 대형 폐기물 처리장에 내다 버렸어. 아주 친절하게 내 돈 주고 노란색 스티커까지 딱 붙여서 버려줬지? 이 말은 그야말로 진짜 폭탄이 되어 박씨 일가 세 사람의 한가운데서 쾅 하고 터져버렸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조영숙의 두 눈이 안화를 뚫고 튀어나올 듯이 부릅떠졌다. 그녀에게 있어 그 반찬통들은 며느리의 길을 꺾어놓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이 새로운 가정에서 자신이 세우고자 했던 기강이었다. 그런데 그 어명 같은 기강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봉투에 처박혔다니. 내가 어떻게 내 짐을 버릴 수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 안에 내가 당장 내일 출근할 때 입어야 할 정장이 들어있다고. 지금 당장 가서 주워와 바이 운 좋으면 쓰레기차가 압축기로 뭉개버리기 전일지도 모르니까. 은정이 고개를 살짝 까딱하며 한 가닥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듯이 말했다. 이성의 끈이 박도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툭 끊어져 버렸다. 지난 5년간의 알량한 자존심, 사내 대장부로서의 가오, 눈앞에 어른거리던 30평짜리 인서울 아파트, 온 가족이 신분 상승을 꿈꾸던 그 헛된 희망까지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버렸다. 야, 이 미친년아. 도윤이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두 눈을 시뻘겋게 부라리더니 주먹을 번쩍 치켜들고 은정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돌진했다. 민원실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카운터의 여직원은 기겁을 하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주먹이 그녀의 콧등을 스치기 일보 직전,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덩치의 힘이 쾅 하고 들이닥쳤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관공서에서 어디 주먹질입니까? 벌써부터 이쪽에 소란을 주시하고 있던 구청 소속 청원경찰 2명이었다. 그중 체격이 건장한 청원경찰 1명이 측면에서 곧장 덮쳐들어 쳐들린 도윤의 팔을 낚아채 뒤로 확 꺾어버린 뒤 그 기세를 몰아 도윤을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꽂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도윤의 안면이 차디찬 바닥에 처박혔다. 대여샵에서 빌려온 정장이 바닥에 쓸리며 뽀얗게 먼지를 뒤집었었다. 그는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쳤지만 두 손이 등 뒤로 꺾인 채 도마 위에서 펄떡거리는 생선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 안 놔. 당장 놔, 이 새끼들아. 전연 죽여버릴 거야. 도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튀어나온 침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그의 얼굴을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박상호는 그야말로 얼이 빠져버렸다. 바닥에 제압당한 아들을 쳐다보며 그가 잡고 있던 가부장적인 권위는 단숨에 허물어졌다. 그는 혹여나 청원경찰들이 자신까지 잡아갈까 봐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쳤다. 반면 조영숙의 반응은 대한민국 전통 진상 아줌마의 표본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고 있었다. 그녀는 제압당한 아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사람 살려. 사람 잡네. 조영숙이 양손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짝짝거리는 굉음을 냈다. 머리 모양은 완전히 헝클어져 스프레이의 고정력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땀에 전 흰머리 몇 가닥이 이마에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나 안 살아. 이 천하의 독사 같은 기집애가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 작정을 했네.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환장을 했어.
아이고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향해 짐승처럼 구슬픈 곡소리를 뽑아내며 울부짖음에 맞춰 상체를 앞뒤로 흔들어댔다. 민원실 안의 사람들은 동정은커녕 다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남의 재산 털어먹으려다 제대로 역관광 당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은 인터넷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제일 환장하는 먹잇감이었다.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이 밑바닥 코미디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단 한 톨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원래 품고 있던 분노마저도 이 순간 극도로 피로한 허무함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자신의 소중한 5년이라는 청춘이 고작 이런 인간 말종들한테 소모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헛헛할 뿐이었다. 그녀는 광분해서 허우적거리는 조영숙의 팔을 아주 우아하게 피해 걸음을 옮겼다.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가 열렸다. 은정은 그 안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청원경찰에게 짓눌려 있는 도윤의 앞으로 다가갔다. 도윤이 고개를 차들었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동자는 도끼를 품고 그녀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은정이 손에서 힘을 뺐다. 노란색 서류 봉투가 허공을 나풀거리며 떨어지더니 정확히 도윤의 얼굴 정면을 때렸다. 밀봉되어 있지 않던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이 쏟아져 내렸고 굵은 도둠체로 적힌 내용 증명서라는 검은색 제목이 드러났다. 이건 내가 지난 2년 동안 온갖 핑계를 대가며 나한테서 뜯어간 5천만 원의 채무 명세서야. 은정은 바닥에 엎드린 그를 깔아보았다. 마포대교 아래로 흐르는 한강물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가전제품 계약금, 예식장 가계약금, 내 아버지 병원 입원했을 때 응급실 비용. 그 돈들 전부 내가 은행 이체 내역이랑 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 싹 다 백업해뒀어. 도윤의 몸부림이 일순간 멈췄다. 그의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수축했고 극심한 공포에 질린 입술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다. 은정아, 그거 우리가 사귀는 동안 쓴 공동생활비잖아. 내가 이러면 안 돼. 그거 대여금이야. 은정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내 담당 변호사가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정리해놨어. 3일 줄 테니까 그 5천만 원 단 1원도 안 빼놓고 내 계좌로 입금해. 그녀는 허리를 살짝 굽혀 오직 도윤의 귀에만 들릴 만큼의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3일 뒤에도 입금 확인이 안 되면 이 채무불이행 관련 내용 증명은 빨간색 딱지가 붙은 등기 우편으로 내 소속 부서장 책상 위에 직행할 거야. 공무원 신분으로 거액의 채무 분쟁에 휩싸여서 급여 가압류까지 들어가면 조직 안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겠지? 그 1초 사이 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뻐끔뻐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구청 감사실이나 더 윗선으로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승진 누락은 기본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정은 허리를 폈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힌 도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여전히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고 있는 조영숙도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구경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비켜준 길을 따라 걸어나갔다. 구두 굽이 바닥을 쳐내는 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미련 섞인 뒤돌아봄 따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초가을 서울의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 오후 두 가지 사건이 각기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첫 번째 사건은 마포경찰서에서 일어났다. 박도윤은 관공서 내 폭행 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청 청원경찰들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즉각 인계되었다. 그가 유치장 철창 너머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박상호와 조영숙은 경찰서 앞 화단에 쪼그려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영숙은 목이 다 쉬어 쇳소리가 났고 박상호는 값싼 담배만 줄담배로 피워대어 발미되는 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들은 30평짜리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기는커녕
당장 합의금과 벌금을 마련해야 할 판이었고 거기에 저승사자 명부와도 같은 5천만 원의 빚더미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공무원 라운지에서 터졌다. 서울 30평 아파트를 기생충 같은 구급 공무원한테 통째로 뜯길 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조용히 올라왔다. 글쓴이는 외국계 기업 소속으로 인증된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시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타임라인이 소름 돋게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5천만 원의 피 빨아먹기식 대출부터 마스터키를 빼돌려 빈집을 털듯 무단 침입한 만행, 혼수해올 돈도 없는 백수 동생을 신혼집에 밀어넣으려던 계획,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구청 민원실에서의 녹취록 텍스트 버전과 청원경찰에게 바닥에 처박힌 뒷모습의 모자이크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신분 상승과 부동산 문제의 발작 버튼이 눌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글은 그야말로 완벽한 핵폭탄이었다. 불과 2시간 만에 이 게시글의 추천수는 3만 개를 돌파했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보 전달 속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랐다. 실명은 없었지만 모 구청, 오늘 오전에 난동 피우다 경찰에 끌려감, 집안에 백수 동생 있음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만으로 도윤이 소속된 부서의 동료들은 단 10분 만에 타깃을 특정해냈다. 부서 단체 카톡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평소 도윤에게 형, 동생하며 친한 척하던 동료들은 당장 벌레 보듯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과장은 카톡방에서 직접 불같이 화를 내며 도윤에게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과장실로 와서 심할서를 쓰라고 지시했고 그의 모든 핵심 담당 업무를 즉각 배제해버렸다. 구청의 폐쇄회로 하면 영상이 퍼져나간 그 순간 도윤의 사회적 생명은 관짝에 못이 박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3개월 후 서울 마포구. 어둠이 내리고 한강 양안을 따라 조명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며 흐르는 은하수처럼 이 거대한 도시를 전혀 다른 두 세계로 분리하고 있었다. 강은정이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다. 현관에 설치된 최고급형 전자 도어록이 묵직한 전자음을 내며 닫혔다. 방화문이 등 뒤에서 빈틈없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결함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거실의 원목 마루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거무스름한 흑발 자국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우디 향 디퓨저 냄새가 맴돌았고 코를 찌르던 그 끔찍한 마늘 냄새와 푹 썩은 김치 냄새는 마치 한바탕 꾼 기괴한 악몽처럼 아득해져 있었다. 은정은 주방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상판 위에 내려놓았다. 1층 상가에 있는 프리미엄 로스터리 카페에서 방금 사온 핸드드립 커피였다. 파나마 게이샤 원두로 내린 한 잔에 8,500원짜리 커피. 5년이었다. 이 집 바닥의 대리석 타일 한 장 한 장을 위해, 그 빌어먹을 함께하는 미래라는 허상을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뼈골이 빠지게 쥐어짰고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쳐다보는 것조차 죄악이라 여겼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억압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은정은 금박 로고가 찍힌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거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 위로 교차하는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커피를 가볍게 한 모금 머금었다. 커피 특유의 산뜻한 산미가 혀끝에서 퍼져나가고 이내 아주 깔끔한 단맛의 여운이 맴돌았다. 회사 탕비실에 굴러다니던 찌든 티백의 떫은 맛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밤하늘 아래 경기도 변두리의 어느 낡고 허름한 건물 안. 박도윤은 한평 남짓한 고시원 좁은 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3일이라는 기한 내에 5천만 원의 빚을 갚고 사건이 경찰에 정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의 반지하 전셋집을 헐값에 빼야만 했다. 결국 온 가족이 인서울의 꿈을 접고 쫓겨나듯 밀려나 창문조차 손바닥만큼 열리는 이 싸구려 벌집 같은 방들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이다. 얇은 벽 너머로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와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도윤은 벽지에 핀 시커먼 곰팡이 자국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거기엔 부서과장이 보낸 조용히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는 통보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시 마포구의 아파트. 은정은 컵에 남은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저 비웠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단 한 뼘의 공간도 빠짐없이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소유인 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현관으로 걸어간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고도 견고한 새 전자 도어록의 패널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사실 이 집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이 최고급 형보안 시스템 같은 게 아니었다. 은정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다 마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내일은 회사 임원 승진 심사 2차 면접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 서울의 밤은 아직 깊고 길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